한때 울산의 상업지역으로서 위상을 높였던 성남동. 원도심으로 발전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줬던 건물이 있었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설아 씨,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참 고향으로 가고 하죠. 설아 씨도 어디 고향 가고 그래요? 저는 저희 집이 큰집이라서 그 친척분들께서 이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일단 맞아드리는군요. 명절이 되면 방금 이야기했죠. 친척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 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게 예전에는 버스였거든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이 막 붐비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고속버스보다는 철도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예전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붐비다가 지금 완전히 철도의 시대가 왔거든요. 그리고 울산의 철도 시대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울산의 철도역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철도역이 어디 있나요? 울산 대표적인 철도역 하면은 KTX 울산역을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는 KTX 울산역보다는 태화강역이 더 중심역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울산엔 근대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참 많은데요. 과거 울산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은 곳, 바로 성남동의 시계탑 사거리입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기차 모형이 있는데 기차와 무슨 연관이 있나 봐요? 여기가 시계탑이거든요. 시계탑 사거리. 그리고 여기가 울산의 가장 번화했던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울산의 철도가 제일 처음에, 기차가 제일 처음에 지나갔던 거리거든. 그래서 상징적으로 기차 모형을 해놓은 것이고요. 성남동 이 일대는 지금은 이제 구시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00년 전에 울산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이곳이었고, 이곳에 처음으로 철도가 들어왔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철도 역사가 100년 이상 된 지역이 몇 군데가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울산입니다. 올해로 울산이 철도가 들어온 지 104년이 됐어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울산 지역이. 그렇죠. 울산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잖아. 일제가 울산에 철도를 제일 먼저 놔야 될 정도로 울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을 철도의 중심역을 지나가게 했고, 그래서 그 역사가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성남동의 풍경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 성남동은 여기가 이제 성남이잖아요. 성남은 성의 남쪽이거든. 울산 읍성의 남쪽. 여기 쭉 올라가면 울산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관아 도호부가 있거든요. 여기 도호부 울산 초등학교, 이 울산 객사터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시장이 있었고, 여기 사람들이 늘 많이 오갔던 곳이고 장이 서던 곳이고, 또 이쪽에는 넘었으면 이제 태화강이거든. 바로 그때 뚝방을 쌓기 전이거든요. 1930년대 수리조합에서 태화강 양쪽에 뚝을 쌓았거든. 뚝방을 쌓기 전이니까 강이 바로 펼쳐져 있었겠죠. 그런데 기차가 들어오면서 기차길이 뚝방이 됐거든. 기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성남동 지역이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최대 번화하고 울산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성남동에 먼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울산에 처음으로 기차가 달리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큰 변화를 선물했던 울산 최초의 기차역은 성남동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울산에서 최초로 생긴 기차역인가 봐요. 그렇죠. 여기가 경동선. 울산에 처음으로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고, 그 달렸던 역이 있던 자리, 그게 경동선이고, 여기는 역과 함께 전기기관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엔진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아니면 전기로 돌아가고. 근데 옛날에는 석탄을 떼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 전기의 힘으로 달렸거든. 그것을 하기 위한 급수시설이나 이런 게 있던 자리, 이 바로 옆이죠. 여기 이 역에서 이 기관사로 일했던 사람들이 관사도 있었던 자리, 그 자리가 여기고요. 이 경동선은 경동이라는 말 자체가 경,
보통 서울의 동쪽이잖아. 서울의 동쪽의 열차는 뭐냐면 부산을 출발해가지고 울산 포항을 거쳐가지고 저 한경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을 일제가 계획을 했거든. 그런 노선의 이름이고 바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울산에 처음에 1921년에 열차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 열차가 규모가 굉장히 작았거든. 협궤 열차라 해가지고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좁았고 열차를 끌고 가는 열차의 양도 2량 이상 되기가 힘들었어. 왜 그러냐면 물로 움직이잖아. 전기로 움직이니까 힘이 많이 없거든. 그래서 속력도 별로 안 나가고 그랬지만 기차 소리가 뺑 하고 울면서 달려오면은 동네 아이들은 다 나와서 뛰어다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어른들도 그걸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 아주 울산에서는 굉장한 명물이었죠. 신기한 것이었고. 근데 지금도 사실 기차를 타려면 이용료가 비싼데 그때는 어땠나요? 열차 양도 작고 들어가서 탈 수 있는 숫자도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차 요금도 비쌌겠죠. 그때 하루 일당이 보통 그 당시 한 50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차 요금은 한 4원이 넘었으니까 한 4원 가까이 됐으니까 하루 일당으로 기차를 타기가 힘들 정도로 비쌌죠. 외지로 나간다는 자체가 어려웠던 그 옛날. 울산역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줬었는데요. 100여 년간 울산역은 사람들의 꿈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도 이 성남동에 기차역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기차가 어디로 왔느냐 하면 저 경주 모하 이쪽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병영을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 성남동까지 왔거든요.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울산역으로 낙점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기도 하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학산동 쪽에 이제 울산역이 여기 있다가 옮깁니다. 1935년쯤에 옮기는데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있냐면 울산에 큰 다리가 들었어요. 지금 울산교 1935년. 그리고 그때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울산을 지나가지고 포항까지 연결하는 동해남부선의 기본적인 선이 깔리기 시작한 게 그때거든요. 철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있던 기차역이 학산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 학산동으로 옮기면서 이제 울산의 철도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울산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1935년에 거기에 있던 울산역이 동해남부선이 이제 복선화되면서 굉장히 철도가 현대화됩니다. 도심을 지나던 철도가 외곽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철도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태양역이 1992년에 이제 들어섰는데 삼산에 그때 울산역이라는 이름으로 글로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됩니다. 울산역이라는 이름도 이제 그 10여 년 전에 KTX 울산역이 생기면서 또 그쪽으로 이름을 빼앗기게 됐고 그런 철도의 104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울산의 철도 100년사를 새로 쓰는 역이 있는데요. 바로 태화강역입니다. 도시의 심장으로 다시 뛰기 시작한 태화강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와, 아니 태화강역이 예전보다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달라졌느냐. 그때 건물은 다 허물고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어요. 그때는 그냥 평범한 역사였는데 지금은 딱 보면 뭔가 좀 다르죠. 완전 다르죠. 고래 모습입니다. 고래. 아 그래요? 네, 고래 중에서도 귀신고래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지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거든. 왜냐하면 지금 이 역에는 KTX 이음이라고 중앙선 그러니까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부산 부전역으로 이어지는 철도도 달리고 있고 예전에도 여기서 서울로 바로 갔어요. 새마을로 해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많이 걸렸거든. 근데 이게 이제 고속전철로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더 빨라질 거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열차가 다닐 건데 부산 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울산을 거쳐가지고 포항, 삼척, 동해, 강릉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열차가 또 달리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달리던 무궁화호도 달리게 되고 앞으로는 또 부전을 통해 가지고 마산 쪽으로 이어지는 철도도 달리게 되고 또 호남, 전라도 쪽으로 전주 쪽으로 달리는 열차도 계획되어 있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또 가덕도 가는 열차도 이쪽에 달리게 될 거고 지금 태화강역은 올해를 기점으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거든요.
아마 이 태화강역의 역사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또 꾸며질 거고 이 역 앞의 강정도 새롭게 될 것이고 바로 뒤에는 삼산 여천 매립장이 뭐로 바뀐다? 국제정원 박람회장으로 네. 바뀌죠. 그렇게 되고 또 옆에는 공연장도 들어서고 이 일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달의 철도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화강역은 울산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이 역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아니 근데 원래 울산역이 여기에 오지 않을 뻔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었어요? 아이 또 알죠 선생님. 이게 울산에 이제 도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밀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기 삼산 여기는 연약 지반이거든. 땅이 좀 지대가 약해요. 얕네요. 약하고 자꾸 가라앉아.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큰 구조물이나 이런 게 들어서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애시당초 중심되는 역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를 도시계획할 때 지금의 효문역은 지금 완전히 폐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역을 짜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효문에 가보면 효문을 중심으로 해서 국도 7호선, 국도 35호선, 울산을 중심을 거쳐가는 모든 국도를 거기에서 다 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울산의 중심되는 도로도 효문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도시의 어떤 글개를 짜고 그림을 그릴 때 효문역은 굉장히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삼산으로 오게 됐어요. 왜 그래 됐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이거 옮길 때 여러 가지 그 잡음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뭔가 흑막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울산역이 들어섰을 때 울산의 그림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역시 삼산에 오히려 온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태화강역은 더 다양한 노선을 운행하고 주변 개발을 통해 울산의 중심이 될 건데요.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네. 이 태화강역, 이 바로 태화강역에서 기차를 타면 유럽 갑니다. 아 선생님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네. 그런 날이 옵니다. 이게 이제 대륙철도인데요. 네. 도로도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일본을 출발해가지고 부산을 거쳐가지고 아시아의 대륙을 통과하는 그 도로망이 구상이 되어 있거든요. 철도도 부산역을 출발해서 울산역을 지나서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모스크바 그리고 나중에 저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열차의 구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와 그럼 여기 울산에서 타서 저희가 다 유럽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기차를 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기초가 이번에 동해선이 뚫리면서 더 가시화됐고요. 레일이 다 거의 다 깔려 있는데 일부 구간에 안 깔려 있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 휴전선 근처라든지 이런 구간들. 그리고 그 구간들 중에서도 낡은 구간들을 보수하고 하면은 울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서 유럽 여행 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화강역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위상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울산에서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간다는 농담이 이제 곧 실현될 예정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참 설레는데요. 앞으로 태화강역이 어떻게 변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울산실록에 기록할 태화강역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기차는 도시와 도시를 잇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다는 어떤 이동의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걸 떠나서 기차는 이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기차거든요. 그 도시의 위상, 그 도시의 이미지 이런 건 기차역에 딱 내리는 순간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화강역이 울산의 중심역이 되고 있는 이 순간에 앞으로 철도 100년사를 울산에서 더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 국제적인 도시 울산을 보여주는 그런 태화강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뿌리를 알아야지 미래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뿌리까지 알아보고 또 미래로 다가가는 한 걸음을 봤는데요. 저희가 태화강역에서 유럽 전체까지 돌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날이 오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꿈꿔봅니다. 사통팔달의 중심이 될 울산의 역, 태화강역입니다.